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남협회 홍보이사 이종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슬기로운 중남미 탐구생활 남미의 대국인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은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북동쪽에는 미시오네스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 해 100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국경이 있는 나이아가라,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에 속하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 주변에 살고 있던 과라니족 언어로 거대한 물줄기를 뜻하는 이과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총 275개나 되는 폭포들이 물을 쏟아내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곳은 가르간타 델 디아블로, 한국어로는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폭포입니다. 무려 82m 높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과수 폭포는 1986년 개봉한 영화 미션의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루스베트 대통령 영부인은 이과수 폭포의 모습을 보며 나이아가라 폭포는 상대도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디 코로나19가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이과수 폭포를 방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9번째 국가 디폴트 사태를 맞으며 경제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아르헨티나가 과거에는 세계 5번째로 손꼽히는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광활한 초원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으로 그 당시에 프랑스나 독일보다 국민 소득이 높았고 19세기 말부터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평균 6%의 고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치우며 경제가 악화되었고 혼란을 틈타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특히 큰 경제 위기를 겪으며 이전에 갖고 있던 부국의 명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아르헨티나 한 대학의 경제 강의에서는 한국을 20세기 후반 기적의 경제 성장 케이스로 설명하는 반면 자신들을 기적의 경제 쇠퇴 케이스로 설명하기도 한답니다. 아르헨티나 역사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정치적 능력이 한 국가의 구분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백인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인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에 이어 남미에서 백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백인 비율이 높은 이유로 아르헨티나의 영토 확장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서부로 영토 확장을 하며 많은 인디언 부족을 말살시켰던 것처럼 아르헨티나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870년대 풀리오 로카 대통령은 일명 사막의 정복이라 불리는 이름으로 남부 파타고니아 정복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파타고니아 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아르헨티나 군대는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참히 파괴했고 1879년 한 해에만 15,000여 명을 포로로 잡고 1,300여 명의 원주민들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이들 중 일부 원주민들은 칠레와의 국경 지역인 안데스 산악 지역으로 이주 정착하게 됩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엘리트들은 국가의 근대화를 위해서 백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이민자들의 식량과 숙소를 제공해준다는 대규모 이민 정책을 통해 유럽 이민자들을 증가시켰는데 이민 급증으로 1895년 400만 명이었던 아르헨티나 인구는 1914년에 이르러 790만 명으로 거의 2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백인 인구가 많은 건 남미의 유럽을 만들고자 했던 역사적 사실과 원주민들의 희생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도나, 메시, 아구에로 등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세계 축구 정상에 있는 공격수들을 많이 배출해 왔습니다. 또 1978년과 1986년 차례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세계 축구 강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치열한 경쟁을 시키면서도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유소년 축구를 직접 경험한 한국의 박민호 코치는 한국 선수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를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점은
훈련 분위기였다. 지도자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 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축구 문화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도시 중 축구 스타디움이 가장 많은 곳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이기도 한 만큼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원이나 운동장 어디서든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접하며 프로게이머를 꿈꾸고 전 세계 e스포츠를 지배하듯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하며 관심과 열정을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선수들이 배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201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아르헨티나의 엘 아테네오를 꼽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부 산타페 거리에 있는 엘 아테네오 서점은 원래 10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오페라 극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극장에선 탱고의 거장 카를로스 가르데를 포함해 프란시스코 카나로, 로베르토 피르포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칠 만큼 유명한 극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건물은 2000년대에 이르러 대형 서점으로 리모델링 되었고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총 3층으로 되어 있는 엘 아테네오 서점은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도 화려한 모습을 담을 수 있으며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서는 커피 한 잔을 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인구당 세계에서 가장 서점이 많은 도시이기도 한데요. 책의 도시답게 도시 곳곳에서는 서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보헤미안 스타일의 산텔모 동네에서는 빈티지한 분위기의 헌책방들이 많이 있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 중남미에서 영화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들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년 높은 작품성을 지닌 아르헨티나 영화들이 탄생하곤 하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 최초이자 유일하게 오스카상을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두운 독재 시절을 그려낸 영화 오피셜 스토리는 198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미 영화들 중 최초로 국제 영화상 부문을 수상하였는데요. 이렇게 작품성을 인정받은 아르헨티나 영화계는 줄곧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며 2010년 후안 호세 캄파넬로 감독의 명작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국제 영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비록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영화 산업 투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아르헨티나 영화는 계속해서 독창성과 작품성을 이어왔고 앞서 소개된 영화 이외에도 탱고, 카밀라, 와일드 테일즈, 신부의 아들과 같은 영화들이 주목을 받으며 아카데미 시상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도 아르헨티나 영화 한 편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